자, 영어 리스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리스닝은 독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누차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인풋이라고 했죠. 인풋이라는 것은 상대가 다 만들어 놓은 밥상이다. 우리가 문법에 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바로 독해와 리스닝이겠죠. 반면에 우리가 아웃풋, 생산해야 되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웃풋인 이 부분은 어려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운 좋지 않게도 이렇게 스피킹과 리스닝을 동시에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은 분명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와 리스닝을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죠. 그래서 독해가 쉬워요, 스피킹이 쉬워요 하면 당연히 독해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스피킹을 이미 하기 때문에 독해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다른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먼저 독해와 리스닝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독해를 제가 한글로 쓰고 리스닝을 영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리스닝을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리스닝을 잘한다고 해서 독해를 잘하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거는 맞습니다. 스피킹을 잘하면 라이팅을 잘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피킹을 잘하는데 라이팅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을 잘하면 스피킹에 도움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 같은 경우는 라이팅에 썼던 어떤 글들의 유려함이 스피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을 잘한다고 해서 라이팅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분명 라이팅이 스피킹에 유려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에는 전혀 라이팅적 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영역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들려주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독해와 리스닝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느껴보시고요. 그럼 내가 리스닝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Push comes to shove, we have to get it fixed. 자,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울렁울렁 하고 끝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영어를 살라살라살라 한다고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고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뒤에 걸 미리 다 보여드리죠. 자, push comes to shove. We have to get it fixed. 첫 번째, 들렸는가? 그러니까 리딩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들리고 안 들리고의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소리를 들어야 될 경우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Push comes to shove, we have to get it fixed. 빠르죠. 첫 번째는. 그리고 we just란 말은 we just 하는데 요거를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다가 다시 we have를 바꿔 썼어요. 그래서는 이런 경우는 없죠. 100% 없죠. 그래서는. 근데 리스닝에서는 상대가 말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거나 더듬거나 불완전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독해로 가는 겁니다. 자, 리스닝은 소리를 구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반면에 리딩 어때요? 독해라는 것은 소리 구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알파벳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더 어렵죠. 소리를 구별하는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소리를 구별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리스닝에서 리딩의 영역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같은 주변에 외국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석해 줘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푸시라는 단어 모릅니까? 알아요. come 알아요. shove 이거 모를 수 있지만 이거 shove 하면 푸시는
푸시 더 버튼을 누를 때 할 때면 가볍게 툭 누르잖아요. 그때 푸시고 shove는 문 같은 거 아주 힘차게 밀 때, 세게 밀 때는 shove라 그래요. 그러니까 푸시가 shove로 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푸시해서는 안 되고 shove로 가는 상황. 뭔가 일이 정말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상황. 그리고 직접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슬랭어에 속합니다. 이디엄에 속해요. 이디엄에. 근데 자 푸시로는 안 되고 이제 쇼브로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젠 우리가 이제 그럼 뭐 해야 한다면 이런 뜻도 되고 뭐 지금 이제 바로 중요한 순간이 왔다.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고쳐야지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안 되면 이젠 고쳐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 가시죠? 푸시로 안 되고 쉐브가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고쳐야지 이런 말 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우선 요 개념에서 요걸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결정적 순간, 이제 행동해야 될 순간이 왔다 이런 거예요. when을 쓰기도 하고요, if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안 쓰고 말하기도 해요. 푸시가 shove가 되는 순간, 그때는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shenanigans. 이 단어 이제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든다 하더라도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some sort of shenanigans, 이게 헛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헛소리 같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고, no shenanigans,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것도 어디서 온지는 모르나 아이리시에서 온 걸로 보고 있어요. 아이리시에서 훌리건 할 때, 훌리건이 AN이 끝나요. 훌리건 할 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훌리건. 그 똑같은 개념에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훌리건처럼 시네리건스가 온 것 같고, 어원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것도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독해 영역이 왜 우리에게 독해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거는, 리스닝에서 꼭 이렇게 이디엄만 나오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이런 뭐 슬랭어 같은 걸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디엄 같은 이런 역사가 있는 어떤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맨날 접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가장 고정적인 문장들, 이런 문장들, 이거는 아주 일상적이고 가장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구조이잖아요. 아니면 come to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양념으로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돼요, 그냥. 예. 근데 push comes to 같은 건 comes to가 오다 뜻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네. 이거 뭐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뭐 1800년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950년대 럭비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진 않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리스닝으로 가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리스닝인데요. 결국에 리스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구별이 쉬워요. 근데 눈으로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Push comes to shove, we have to get it fixed.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연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지금 연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발음을 대충 해요. 대충. 이 대충 하는 걸 이 특징, 푸시라는 단어의 특징을 잡아서 그 특징을 내가 캐치해야 돼요. 이 캐치 능력이 결국에는 리스닝 능력이에요. 연음이 아니라 뭉개지는 소리는 어차피 여러분이 아무리 핸들어도 push comes to shove,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Push comes to shove, we have to get it fixed.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push나 comes나 to shove라는 단어가 이게 과연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알려줄 수는 없고, 강의 일부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자, 올라가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영어 리스닝은 독해와 함께 한다는 건 정답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리스닝만 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 나오는 단어들이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듣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리스닝과 독해는 그러면 같은 거냐? 같진 않아요, 반드시. 이건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리딩의 어떠한 그런 기법을 리스닝에 적용하기엔 되게 힘들어요. 결국 소리를 구별하는 건데 이 구별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 보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걸 모두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할 때 굉장히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을 흘린다고 하죠. 저도 그래요.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말하다 보면 과연 이게 말하다 보면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원어민이 말했을 때는 외국인이 듣기에는 이게 들면 이거만 들을까? 말 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말 들면 이렇게. 이걸 이제 말하다 들면 다 들을 수 있는가? 그게 결국엔 뭐겠어요? 이 소리 어떠한 진동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거 우리가 의식의 세계로 다 가능하다 보십니까?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 들어간 의식의 영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은 의식의 세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의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던 거 여러분들 가능하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연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 제가 어떻게 했다 좀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정확. 이렇게 들릴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정확이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일부러. 정확하게가 정확하게 맞죠. 확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정확하게. 학이라 발음해요. 그럼 정확은 뭡니까? 학교에서 잘리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서로 그것을 알아들어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연음이 뭉개진 소리까지 정확하게 듣겠다라는 이 무지한 강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는 듣기는 그건 듣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들리는 게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해석하는 게 바보예요.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리스닝에서 가장 또 하나의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의식의 영역에서 번역하겠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번역한다? 이 정도면 정신 나간 거죠. 글도 번역하면 느려가지고 문제인데 리스닝을 번역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 소리를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한 영역에서 그것을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의식의 세계에서 번역을 통해서 하겠다? 그럴 일은 없겠죠. 독해 방식도 그래서 중요해요. 구문 독해하는 사람들은 리스닝의 이 독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독해하는 방식이 바뀌면 리스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독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독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뭐죠? 구문 독해하는 사람들은 자 봐요. 구문 독해하는 사람들은 리스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요. 구문 독해하지 말고 독해하는 분들은 리스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독해를 학교에서 하듯이 끊어읽기 하거나 블러킹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도 이 독해는 리스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독해를 해야 올바르게 리스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끝. 그러나 리스닝은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다. 이만의 독특한 방법이, 구별법이 있어야 된다.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소리 알파벳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리는 소리, 먼저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구별은 됐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독해와 듣기는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
하겠습니다.